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문제, 친환경 벌채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자, 친환경 벌채의 적용 기준과 남기는 나무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 이게 이번에 3교시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2회 때, 그러니까는 아마 102회 시험이 제가 처음 필기 시험을 치렀을 때인데, 그때 친환경 벌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102회 때 3교시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때 관해 가지고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공부는 깊이 있게 하지도 않고 그냥 체험 삼아서 시험을 쳐본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친환경 벌채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답안 전개하는 패턴도 개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해가지고 기성전결 형태로 가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친환경 벌채 그냥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친환경 벌채니까는 아무래도 벌채량을 좀 더 줄이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답안을 전개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비교를 해보니까는 걔도 나름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2월 달에 처음 시험 치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몇 번 시험을 치러본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한번 시험을 일단 접수를 무조건 해보고 치러보시면서 공부가 안 돼 있더라도 최대한 자기가 이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보는 형태로 작성을 해보는 형태로 이제 가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평가를 받아보고,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름대로 이제 피드백 해보는 형태로,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진행해 보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벌채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벌채의 개요. 첫 번째 벌채란 벌기량에 도달한 잎목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베는 작업을 벌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수확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벌채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는 점, 이게 벌채의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와서는 그러면은 친환경 벌채에 관해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적용 기준이라든지 남기는 나무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친환경 벌채의 적용 기준. 먼저 첫 번째가 생태, 경관의 유지, 산림 재해 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평균 경급의 이상 나무 중에서 일부를 고루 남겨서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모수 작업은 아니고요. 보전목 작업,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이제 벌채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모두배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5헥타르 미만일지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5헥타르 미만의 모두배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불량림이라든지 리기다 소나무림의 수종갱신 벌채 시에 적용을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5헥타르 이상의 모두배기 또는 5헥타르 미만의 모두배기 작업 시에 실행을 많이 한다라는 점, 예,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남기는 나무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평균 경급 이상인 인목을 헥타르당 50본 이상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헥타르당 60본 이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느냐? 먼저 첫 번째가 벌채 대상지에 대한 평균 경급이 30cm 미만이거나 아니면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급경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문화, 그 다음에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남기는 나무를 군상으로 존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지 도로변 등 벌채 허가권자가 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5가지 경우에는 헥타르당 60본 이상을 남긴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하나로서 10점짜리 형태로 문제를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숙지를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기는 나무에 대한 선정 기준 두 번째로 와서는 풍해라든지 설해 등의 피해가 적고 경관 유지 기능이 우수한 나무를 우선하여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폭목이라든지 피해목은 제외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잔존목에 대해서는 황색 페인트로 둘러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잔존목에 대한 황색 페인트로 이제 둘러서 표시를 한다는 점. 이게 조금 현장과 좀 어긋난다라고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이제 도태감벌에 대한 최종 수확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량감벌에 대한 최종 수확목, 아니면 천연림 보육 작업에 대한 최종 수확목을 감벌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역시 황색 페인트를 가지고 미래목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나서 이제 최종 수확기에 달아가지고 이제 친환경 벌채의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황색 수성 페인트라 가지고 이제 둘러서 표시를 한다라고 할 때, 과연 현장에서 작업단들이 얼마만큼의 이게 구분이 이루어질지 사실 약간 조금 의구심은 생깁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침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존의 미래목은 황색 페인트, 그리고 잔존목에 대해서는 적색 페인트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색깔 개념으로서 남기는 나무, 친환경 벌채 시에 남기는 나무에 대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의 표식에 대한 색깔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기는 나무에 대한 선정 기준 네 번째 와서는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지역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기림 조성이 필요한 평균 경급 이하의 유용 활력수 등을 선정을 해서 존치가 가능하다라는 것. 예, 이것이 이상 친환경 벌채에 대한 적용 기준과 남기는 나무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와서는 친환경 벌채의 현실적인 의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존치하고자 하는 나무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모수 작업에 변형된 형태인 보잡목 작업의 개념과 사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 벌기력 및 벌채 굴치 기준에 의거를 해서 5헥타르 이상의 모두배기 작업에 적용을 하고, 또는 5헥타르 미만일지라도 허가권자가 나름 그 재량에 따라서 친환경 벌채를 적용을 해서 수확을 하도록 현재 실행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 이것이 현재 현실적인 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풀배기 감리 활동에 대한 그 사례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벌채 사업이 과연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제가 이제 풀배기 감리 활동을 해봤을 때 친환경 벌채 사업을 적용을 한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두배기 작업과는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임지가 여전히 일시에 비바람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약 자연 상황에 노출되고 드러나는 모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 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임지가 그러니까 표토가 비바람에 여전히 노출이 되어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 벌채라는 이런 육림적인 형태의 개념보다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1970년대 사방사업을 했던 그 부분이 있겠죠. 사방사업의 병행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땅 끊기라든지 아니면은 떼단 쌓기, 돌단 쌓기, 이런 복합적인 사방사업이 병행을 해서 조림을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땅 끊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단 쌓기, 그 다음에 비탈 덮기가 병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하는 친환경 벌채에 대한 현실적인 의미이자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론 부분에 와서는 산림 작업을 육림과 산림 토목 현재 별개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일부 현재 산림청 현재 지자체 시스템을 보면은 임도 사업이 이제 녹지 육림 파트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틀로 봤을 때 사방사업과 육림은 아직까지도 현재 별개로서 진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적용성이 있어가지고도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결론이 되겠죠.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산림 기술인들이 뜻을 한데 모아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제가 생각하는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